자, 독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가장 최근 거죠. 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에서 이제 인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되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33번부터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독서의 이제 제목들을 보면 이제 순자의 철학, 그리고 이제 리바이어더,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국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좀 두고 있고,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해결책을,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해결책을 낳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 그 사고 과정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 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죠? 해결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의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인 거겠죠.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뭐했다? 모색하였다. 자, 이제 모색이라는 건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상이 어떠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고 싶어 했다? 해결을 하고 싶어 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이런 사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그래서 이제 순자른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지네요. 순자 아저씨가 나오죠.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자, 요 키워드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롯되다가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인과, 즉 여기가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좋은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고요? 네, 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성에서 비롯된 것이 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악이 바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성이 이제 뒤쪽에 있죠. 하지만 이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여기에서 비롯하였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앞부분이 뭐이기 때문에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구조는 계속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이나 감정에 대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까? 이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뭐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요 키워드를 조금 잡아갈까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냐면 선험이라고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험의 반대말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익히게 되는 것들을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선험은 인간의 내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갖고 오는 느낌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익히는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정도는 이제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욕망이나 동물적인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물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동물적이라는 건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무슨 키워드가 만들어집니까? 이 동물적.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제 인간적. 이제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성적. 이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물적 같은 경우도 감정적 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퉁쳐지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칭적 키워드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독설은 이제 읽어내기가 좀 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내부에 있었는데 밖으로는 욕망과 이제 감정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속성이 바로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요 부분 있죠. 강조드리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추가해 나가야 되는 배경 지식 같은 부분들이에요. 요런 부분들이. 정보는 이제 앞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자꾸 사람들이 뭘 추구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성에서 이제 이익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와 플러스 세상을 뭐로 바라보고 있죠? 세상 자원은 한정적이죠.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계속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혼란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얼쏘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읽어주시는 게 맞겠고요. 인간도 뭐가 가지고 있다? 심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동물적이라는 성의 단어와 받칭이 되죠. 인간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성으로 비롯한 사계 문제도 이제 이게 바로 얘가 이제 문제라면 이 심이 해결 가능성, 해결책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얘가 인지 능력이구나.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인식하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다. 그죠?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성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제라는 키워드가 맞네. 세 번째, 성을 통제.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을 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보이세요?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계속 여기 앞부분에서는 무슨 키워드로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선언, 감정적이고 동물적인 게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답이 없었을 텐데 심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오늘 강조드립니다. 선천적 이라는 단어와 이 후천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 문단이 나오겠죠.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위가 성을 바꿔주고 있고요. 이 위는 결국은 뭐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나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키워드가 이제 하는데 예의라는 키워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란 사회의 혼란을 완전한 인격체가,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되죠.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만듭니다. 성인이 만들었고요. 완벽한 사람이 만들었고요. 사회적 규범. 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는 거죠. 이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이것도 이제 얼소로 읽으셔야 됩니다. 개인이자 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 거일 수도 있고요. 나라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행동, 그리고 나라의 위계 질서. 그래서 이제 위계라는 단어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은데, 이제 계층, 계열, 계급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높고 낮음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비, 그다음에 평민, 이런 왕, 신하, 이런 레벨이 나눠지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위계 질서인 거거든요.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게 계속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이 부분. 이 사람 해결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욕망이라는 게 나쁘고 그것들이 나쁜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뭐를 추구해? 욕망을 추구해. 그래, 이거 내가 인정할게, 긍정할게. 하지만 그거를 모두가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마음대로 하면은 이게 혼란으로 바라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기준과 한계가 필요하다. 임금은 임금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어지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계를 만들어줌으로써, 얘네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안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예인 것이고, 그 예는 위인 것이고, 그 위는 심에서 비롯됐다라는 이야기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설정하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예에서 쭉 뽑아져 나온 거죠. 그죠? 이 군주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은 만큼 해야 되는 의무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그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이 불변 가변으로 읽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승되어 있는 예는, 공통적인 예는 이제 지킨다. 그죠? 하지만 당시의 요구에 맞춰서 뭘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여태까지 쭉 내려온 올드 원은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에게 직분을 정해주고 위계 질서, 기준 한계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군주가 이 예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는 다르게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에서 상황을 찾지 않고요. 나대법비 구조인데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희 나대법비 구조라고 했었죠. 우리 순자 아저씨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즉 외적 상황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 어디서 찾았다? 내부에서 찾았다라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를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 그래서 인간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망한 게 아니라 이거를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양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계속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대칭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험과 경험의 대칭을 만드는 거, 동물적 인간적이라는 대칭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성이라는 부정성과 심이라는 긍정성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화살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인과관계 그리고 영향관계로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문학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분법적인 대립과 이 인과관계 이런 것들 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서양 홉스의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 17세기 같은 경우는 되게 혼란스러웠다. 동양이랑 똑같죠? 혼란스러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 시대를 지탱했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던 건 모두 뭐의 뜻이었어요? 신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번개가 쳐서 사람이 죽으면 뭐였습니까? 신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이게 맞나? 우리 왕도 사람일 뿐이고 우리랑 다를 게 있나? 이런 식의 사고를 통해서 자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홉스는 이러한 또 혼란을 해고하고자 신에서 뭐로 넘어가게 됩니까?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집단적 자연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이제 국가가 되는 건데 이 자연 상태를 가정을 해봅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고요.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대적 자유라는 키워드도 좀 갖고 가시죠. 누구도 빼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요 절대적인 뭐를 갖게 된다라고요? 에서는 절대적인 자연권을 갖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망명합니다. 자, 요 얘기가 정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가만히 냅두면 모든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너무 무섭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찌고 그걸 모두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공포심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공포심은 뭐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성.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성이 개입합니다. 이성이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칙을 발견했어.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자연법이라고 읽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자연법 등장합니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아까 절대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누구한테도 넘겨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뭘 넘겨줘야 된다. 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두 단계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좀 느낌이 있어야 돼요. 1단계와 2단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시하고자 자연권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야, 너 나 싸우지 마.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자 라고 했지만 누군가가 이거를 파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권을 포기한 거는 맞지만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가 문제다? 쉽게 파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하죠.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내세운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가질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생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게 돼요? 2단계. 이제 개인과 국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와의 계약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국가가 바로 이제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에게 원래대로라면 내 거거든요. 하지만 일정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파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자신의 재산 자유권을 넘기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의 포인트는 개인과 개인이었고 2단계의 포인트는 개인과 국가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문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계약 과정을 거쳐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 작품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의 힘을 가진 통치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쭉 내려와서 리바이어던이 됩니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이제 삼시창도 이렇게 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권을 넘겨주면서 이제 거대한 공권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을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치자가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 간의 투쟁을 해소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이 하는 역할이 뭐냐? 복종을 요구할 수 있죠. 너 나 요구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뭐 한다?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법 같은 것들. 홉스는 사회계약론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 나디법비 보이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자꾸 신에서 찾았는데 여기서는 개인에서 찾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왕의 힘은 신에서 비롯되었다 해서 아니다. 사람들의 시민의 권리들 에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투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투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겠죠. 순자도 마찬가지고 이 홉스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경우는 이 나에서 이제 기존의 시대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개념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에서는 종교적 믿음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상의 탄압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사의 위상을 통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으로 바뀌었다라는 뉘앙스는 있지만 이 작품 전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듭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이게 이제 바로 군주에 대한 이야기였죠. 군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선한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통치자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통치자는 신에게서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자 여기 보이세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이런 인과성을 갖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문제가 나오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이 통치자 보시면 여기란 말이 이 포인트는 뭐였어요? 신이 아니라 어디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포인트를 두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붙은 자연권으로부터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2번. 그래서 이렇게 읽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오답이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이쪽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군주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통치자는 아니었네요. 설명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을 보면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회적 이 세상 자원은 한정적이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기준과 한계를 정해주고 안정적인 사회로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면 이거는 답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얘기합시다.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그렇죠. 뭘 해줘요? 기준을 정해주고 이제 위계 질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답은 5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5번 정도로 하고요. 자, 니은의 내용으로 파악한 거 보시겠습니다. 니은 어디 있어? 어라? 아, 여기 있죠.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포를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인데,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그렇죠, 벗어나기 위해서 맺은 계약이고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 자발적의 반대말이 이제 타이겠죠. 타이성. 그래서 만약에 오답을 만들고 싶었다면 타이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3번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얘가 오답이 되겠죠. 자, 글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요 스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1번 첫 번째 문단의 오답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쉽게 파기가 됐다. 이게 이제 프로블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통치자를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복종하고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강제성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는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셔야겠고요. 자, 37번 볼까요? 순자와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를 봅니다. 이런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새로운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생물학자인 게리타디는 공유지에서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소떼들을 목초지에 풀어놓습니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황폐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로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한정적 자원 플러스 욕망 때문에 뭐가 된다? 이제 부정적인 현실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홉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이지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럽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손자들은 목동이 위를 행했다면 목초질의 황폐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해결책으로서 이제 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자기네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지 않네요.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이제 위죠, 이게.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이제 리바이어던이겠죠.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은 얘기고요.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군.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이제 5번이 될 텐데,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요.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자 같은 경우는, 자,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순자 같은 경우는, 자, 키워드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성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인지 능력, 인간다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자, 후천적이 아니라 언제?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인간도 인간의 성뿐만이 아니라 뭐도 타고났기? 심도 타고났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럼 요 얘기가 이제 어색해집니다.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 갖게 될 것이다. 요 얘기는 뭐로 우리가 퉁칠 수가 있겠습니까? 후천적이라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선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심 부분을. 근데 여기서는 후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선천과 후천의 차이가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5번을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요 이야기, 선천과 후천이 왜 중요한가, 내재와 외재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도 이 1학년 때 배우는 이 독서지문 같은 경우는 순자의 기본 사상들 그리고 홉스의 기본 사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선천 후천을 가지고 돌아가는 메커니즘, 사고방식,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8번의 답은 C였죠. C. 구현된다라는 건 이제 드러난다, 만들어지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의견을 쫓는다라는 말은 이제 좀 어긋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의 비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요번 이 독서는 이제 풀이 과정도 풀이 과정이지만 특히나 1학년 때에는 이런 배경 지식들을 챙겨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복해서 이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냐고